자, 내적은 하나의 연산이에요, 연산. 그러니까 어떤 연산이냐면 A하고 B가 두 개가 벡터의 성분이야. 알겠니? 그러면 어떤 이런 연산을 하는데 그 연산은 A하고 B 두 개를 가지고 하면 이거는 뭐야? C라는 X 실수, 즉 스칼라가 되는 연산. 스칼라. 그러니까 내적은 벡터가 아니야. 내적은 벡터가 아니야. 그럼 어떤 연산이냐면 A하고 B를 내적을 했다는 말은 A 벡터의 크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미 스칼라 되고 있죠. 그러니까 B 벡터의 크기를 하는 순간 이미 뭐야? 스칼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세타가 한 거를 알겠니? 그럼 결국은 얘는 A 벡터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B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니까 결국 얘가 이거죠. 이게 이거가 되는 거지. 이거랑 이거를 곱해놓은 거야, 맞지? 그래서 내적을 물리학적으로 혹시나 물리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리학적으로 내적은 같은 방향의 힘의 곱신 거야. 그러니까 내적은 그런 말 들어봤나? 그렇게 말하더라. 그게 맞지, 물리에서 맞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적은 그냥 힘이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되진 않잖아, 맞지? 양방향 되니까 이제 족같이 어렵잖아. 알겠니? 근데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 아닌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힘을 한쪽 방향의 힘으로 통일시키는 게 내적이야. 그러니까 내적 자체는 정확하게 힘의 크기야. 근데 조금 난이도 있는 게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주어지는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내적의 값이 힘의 크기면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양수로 나와야 될까 이가. 근데 내적은 음수값도 되거든. 그게 왜 음수가 되냐면 이 이루는 각이 둔각이면 사실 이 벡터는 이쪽 방향으로 힘주는 거거든. 그럼 이 벡터는 사실 이쪽 방향으로 힘주는 거거든. 그럼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사실 이 벡터에서 힘이 뭐가 되는 거야? 상쇄돼버리고. 맞잖아. 그러니까 이걸 코사인 요게 뭐야? B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잖아. 크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이걸 코사인 세타래. 그러면 이게 음수값이 되거든. 음수값. 그러니까 이게 음수값에서 이거의 크기를 구하니까 결국은 얘는 반대 방향인데 왜 내적이 음수가 됐다면 이 두 벡터는 원천적인 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주어져 있었구나 이런 거야. 그럼 수학에서 내적을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두 벡터의 위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벡터의 내적이 양의 값이라는 거는 얘는 어떤 시점 기준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고 두 벡터의 내적 값이 음수라는 거는 두 벡터는 시점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주어지는 거고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라는 건 두 벡터는 수직 방향으로 힘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건 내적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의 힘의 크기는 그냥 물리학적으로 봐도 이렇잖아. 이 벡터는 이만큼 힘이 갔는데 이 벡터에 의해서 얘가 힘이 가는 건 이만큼 갈까 이거 맞지? 그래서 물리쌤 뭐 설명할 때 너는 과거니까 안 하지만 이게 뭐 줄 하나하고 1에 땡기면 얘는 1에 올라오지 않잖아. 이게 가잖아. 그래서 그걸 내적이라고. 이제 성분끼리 하면 내적은 대응 성분끼리 곱하면 돼요. 대응 성분끼리. 그래서 증명은 어떻게 하면 J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여기 A하고 여기 B에 버리면 여기 A하고 B에 버리면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OA 벡터 크기 제곱 더하기 O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OA 벡터 크기 O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나왔죠. 여기 OA 벡터네죠. OB 벡터거든. 그래서 요거 성분 넣고 정리한다면 마이너스 2로 나누기. 그럼 그러면 이제 내적을 알면 내적을 구하는 방법은 크기 두 개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인데 크기는 구할 수 있는데 코사인 세타 모르겠다. 그럼 성분을 알면
성분을 이용해서 내적을 구할 수 있고요, 맞죠? 내적 알고 크기 알면 두 벡터 이루는 값을 구할 수 있다. 공간에도 마찬가지. 알겠니? 내적은 교환 법칙 된다. 왜 되지? 당연히 이거 되잖아.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D3, B1 더하기 A1, B2 더하기 A2, D3 더하기 A3. 그 다음에 여기 M 곱하면 여기다 M 되니까 이거 당연히 되잖아. M을 요 뒤로 곱해도 상관없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A1은 두 벡터의 합세 내적은 각각이 되죠. 그 설명이 여기 돼 있네요. 내적이 그 설명. 그래서 내적은 벡터가 아니고 실수로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꼭 좀 읽어보세요. 내적을 배우는 이유는 내적이 양수면 두 벡터가 이루어는 합이 예각이라는 뜻이고, 내적이 0이면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거고요. 내적이 음수면 두 벡터가 이루어는 합이 둔각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게 진짜 정석이 이런 말 하기 참 어렵죠. 정석은 이런 말 참 안 적혀져 있죠. 이 성질은 문제 해결에 자주 이용되는 거. 정석이 이렇게 친절한 책이 아니죠. 근데 이 새끼가 이래 친절하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정석은 절대 안 친절하거든요. 정석은 다 알려줬는데 왜 못 풀면 니 알려줬잖아. 왜 못 풀어? 중요하다고 네가 말 안 했잖아. 이런 핑계 말대고 싶잖아. 근데 정석이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정석은 다 알려줘요. 근데 뭐가 특별하게 중요하다 이런 거 안 한다고. 개념원이나 이런 책은 뭐야? 중요한 거는 개념 강사 적어놓잖아. 정석은 잭실하게 이랬는데 정석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건 존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크기가 서로 같은 벡터는 두 벡터 이루는 각도가 몇 도니까 0도니까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건 문제 딱 하나 풀고 그냥 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 바로 나오죠. 이거의 크기를 봐. 그럼 2A 벡터 빼기 3B 벡터의 크기 오케이 구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럼 얘를 제곱해버리죠. 그럼 결국 얘는 뭐야? 2A 벡터 빼기 3B 벡터 되죠? 2A 벡터 빼기 3B 벡터. 알겠니? 적을 때 무조건 이래 적어야 된다. 이래 적으면 몇 된다. 이런 표현 자체는 없다. 알겠지? 근데 간혹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저래 적는다. 알겠지? 이해는 너네 몫이다 하면서 귀찮으니까 이래 저렇게 막 이지랄 한다. 알겠지? 근데 절대 수학적으로는 저래 적을 수 없다. 그럼 요거를 위에 곱하면 뭐야? 4A 벡터 같은 벡터의 크기니까 크기죠. 빼기 뭐야? 12A 벡터 내적 B 벡터. 그러니까 그냥 곱셈 공식 생각한다는 거죠. B 벡터의 크기죠. 그럼 A 벡터 크기니까 요게 16고 B 벡터의 크기가 3이니까 81이라고 하죠. 두 개 곱하면 6인데 이런 각이 3분의 2파이 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이거 빼기 3이니까 다음이 3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50이니까 133인가? 그렇지? 그럼 이거의 크기는 루트 133. 그래. 알겠지? 교수님 왜 이렇게 잘되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크기 알고 내정하니까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 2분의 1이죠. 맞죠? 그럼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내적을 구할 수 있죠. 맞지? 내적 구하고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좀 어렵네요. 이 벡터의 크기도 구할 수 있어요. 절대값 제곱한다면 이 벡터 크기로 이 벡터 크기도 구해야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적 구했고요, 맞죠? 이 벡터하고 이 벡터 내적 이렇게 하니까 내적하니까 진짜 아니죠? 요거 이제 제곱은 요거 이렇게 되니까 이게 3이니까 이 벡터 크기의 루트 3. 이 벡터의 크기로 루트 3이라고 하겠니? 그럼 이건 여기에 답이 이거 내적은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요거 알잖아요. 여기 2분의 8란 말고 루트 3 루트 3이니까 답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참 좋죠. 0도부터 파이까지만 생각하니까 둔각 예각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겠니? 자, AB가 이루는 가격 크기, 그럼 AB의 내적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A 벡터 더하기 뭐야? B 벡터에 빼기 C 벡터 이걸 써줘야겠죠. 이걸 써줘야겠죠. 그럼 문제 이거 크기는 C 벡터 크기로 맞죠? 그럼 A 요거 제곱하면 AB 벡터 내적, C 벡터 내적. 자기 자신 내적은 49죠. 얘는 그렇죠. 이거는 그럼 하면 여기는 다 됐는데 뭐야? AB 벡터의 내적만 상상 미지수로 나오잖아. 내적 자체를 바로 구하면 내적 자체를 구하면 이거잖아. 그렇지. 내적은 지 크기로 나누면 뭐가 되지? 코사인이다. 그럼 2분의 1. 오케이? (13-4번에) 1번 하고 1번 13-4번에 1번. 자, 화장실 가려고 빨리 있는데요. 보자. 자, 그러니까 OA하고 OB의 직선 OA의 OB 위로의 정상이잖아. 그냥 OB 벡터 이렇게 있어, 알겠니? OA가 이렇게 있다고 알겠니? 그럼 결국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요게 A고 요게 O고 요게 A고 요게 A잖아. 그럼 요게 수선해 봐야 되는 게 이게 A 다시가 아니야. 알겠니? 그치. 그럼 지금 현재 요 크기 구하라. 요 크기. 내적 구하면 뭐가 되지? 6, 16, 그러면 22, 거기서 28. 맞지? 그럼 5의 크기 구하면 뭐야? 루트 26. 맞지? 5의 크기 구하면 루트 56 맞지? 머리로 쳐놔니까 내가 머리 안 좋은 거 어떡해. 내적 28 맞나? 틀리다. 맞나? 이제 이렇게 여기 코사인 세타 곱하면 맞지? 맞잖아. 맞지? 코사인 세타 곱하니까 다음 이제 코사인 세타 구해질까요? 맞죠? 코사인 세타 구할 거고 그러면 그 구함 답은 뭐가 되겠니? 답은 요게 답이거든요. 요거 두 개 곱한 게 답이거든요. 요거 두 개 곱한 게 답이니까 루트 26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답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야? 루트 56 분의 20. 자, 그럼 공식 하나 만들어 볼까? 공식. A 벡터 내적 B 벡터는 뭐야?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맞지? 그러면 첫 번째가 OA 벡터를 OB 벡터의 정사형 벡터. 결국은 OA 다시 벡터잖아. 맞지?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되냐? 이 벡터에서 그러니까 이 벡터가 OB 벡터잖아. OB 벡터를 무슨 벡터로 만들어? 단위 벡터로 만들어. 알겠니?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의 크기가 1이 벡터잖아, 맞지? 그렇게 이제 요 크기만 곱해주면 되는 거. 요 크기가 뭔데? 이거 아이가? 네. 맞지? 그래서 공식이 여기 5이 하나 곱해주고 5이 하나 곱해주고 그래서 5이 벡터의 크기 제곱에 5의 벡터 5의 벡터 곱해주면 5의 벡터 5의 정사의 벡터가 되는 거 알겠지? 여기 절대값이면 이 절대값이면 이제 이 값이 오케이? 꼭 기억하고 있어. 공식이야. 여기 알겠지? 공식이에요. 공식. 쌤, 저 오비 벡터랑 앞에 거랑 곱하는 저 부분이 무슨 말이야? 요거는 벡터고 얘는 크기고 얘도 크기고 아, 크기 오케이. 얘는 오비 벡터는 오비 벡터 방향이 1인 단위 벡터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만큼 크기만 알겠니? 그럼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대적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OA 벡터, OB 벡터의 정사는 반대로 OB 벡터를 OA 벡터의 정사형시키는 벡터. 알겠지? 정사형 벡터 OA 벡터 크기의 제곱분의 OA 벡터 내적 OB 벡터의 곱하기 OA 벡터.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과정은 두 가지로 한다고. 이 벡터에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나누고 알겠니? 네. 알겠니? 네. 거기에 이 벡터의 이거의 크기를 곱한다고. 그래서 이거 크기를 곱하는 게 결국 뭐야? OA 벡터 크기의 뭐야? 코사인 세타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 OB 벡터의 크기가 곱해지고 이걸 제곱해버리면 이게 내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게 일반적인 암기법이야. 일반적인 암기법. 그러니까 OA 벡터를 OB 벡터 위에 정사형 벡터는 뭐냐면 OA 벡터, OB 벡터 위에 정사형 벡터는 알겠니? 네. 정사형 벡터 OB 벡터의 크기 제곱분의 OA하고 OB 벡터의 내적 곱하기 OB 벡터. 그럼 OB 벡터를 OA 벡터 위에 정사형 크기는 OA 벡터 크기 제곱분의 OA 벡터하고 OB 벡터의 크기 내적 곱하기 OA 벡터. 조금 더 쉽게 정리할까? 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어. A 벡터를 B 벡터 위로의 정사형 벡터. 알겠니? 예. 정사형 벡터. 그럼 정사형 벡터는 어떻게 되면 B 벡터의 크기의 뭐야? 제곱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의 뭐야? B 벡터. 알겠니? 그러면 이 정사형 벡터의 크기야, 크기. 그렇지? 정사형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여기 절대값인 거 나왔죠. 네. 절대값 씌웠을 때 남는 게 뭐겠니?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B 벡터 크기잖아.
그럼 B 벡터 크기가 약분되잖아. 그럼 남는 게 A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 거기에 더해졌다.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답은 그냥 이래 구했죠. 답을 이래 구했죠. 네. 근데 원래 이게는 수학적으로 이 개념입니다. A 벡터, B 벡터 위에 정사형 줄게요. 자, 벡터를 이용하면 삼각형 넓이로 구할 수 있지. 2분의 1의 뭐야?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잖아, 맞지? 네. 사인 세타를 2분의 1의 뭐야?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의 루트의 뭐야? 1 빼기 코사인 세타잖아, 맞지? 그럼 코사인 세타가 A 벡터하고 B 벡터의 대적을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로 바꾸잖아, 맞지? 자, 여기서는 조금 하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요게 들어간다고, 맞지? 네. 그럼 이제 요거 두 개 곱한 거니까 요게 지금 뭐야? A 벡터하고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받고 나면서 얘는 없어지잖아, 맞지? 네. 그래서 삼각형이 이루는 내가 면적은 2분의 1을 루트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AB 벡터 내적의 제곱이 나온다. 이걸 성분으로 바꾸면 그게 사성공식입니다. 사성공식 증명이 적어요. 요걸 성분은 A 벡터를 뭐야? A1, A2, B 벡터를 A2, B2하고 시점을 0,0으로 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사성공식. 그럼 시점이 원점이 아니면 어차피 면적이잖아. 어차피 면적이기 때문에 걔는 뭐야? 그것이 한 점을 그냥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나머지 거 따로 빼라. 그리고 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되게 재밌는 일이 뭐냐면 얘를 행렬로 붙여. 그래서 행렬인데 이건 1행이잖아. 그래서 이거 1행을 우리가 행렬은 또 벡터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행벡터라고 1행 벡터, 2행 벡터. 그럼 이거 열벡터라고. 알겠니? 이거의 행렬식 구해보자. 맞지? 그거의 크기가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된다. 이해되겠니? 그럼 크기가 S인 행렬을 어떤 행렬을 곱했을 때 그 큰 변환이 됐잖아. 그러면 그 변환된 건 그 행렬식의 크기만큼 넓이가 달라지겠잖아. 그래서 변환되면 변환된 크기는 원래 넓이 곱하기 행렬식이 되겠죠. 그게 있었잖아. 자, 벡터의 수직과 평행입니다. 수직은 벡터가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뭐야? 0이야, 맞지? 평행이면 두 벡터의 내적이 뭐야? 두 벡터의 크기에 평행이면 코사인 0도 아니면 코사인 180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알겠지? 그래서 평행일 때는 이렇게 많이 써. 이 기호는 조금 어색하지만 내적의 크기가 벡터의 크기의 곱이랑 같은 이게 평행이야. 알겠니? 근데 잘 안 쓰죠. 평행은 이거보다 뭘 쓰죠, 사실은? 평행은 이거보다 뭘 쓰죠? 실수배를 많이 쓰죠. 우리 지금까지 썼던. 평행은 전부 다 실수배. 잘 안 씁니다. 자, 그래서 벡터 내적까지 13장까지 끝내고 다음 주에 오면 벡터 방정식 하면서 기하를 끝냅시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